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 폭락 미쳤다. 정말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월성 이편한 세상 대형 65평형 마이너스 35%,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마이너스 38%.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정해지는 느낌이에요. 우방 청솔맨션 마이너스 45% 폭락. 수성구지역 거래 재개되면서 거의 10억에 육박했던 물건이 거의 반토막 나는 거. 이게 다시 5억이 10억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브리티시 용산 마이너스 43%, 대구역 센트럴자이 30평형 마이너스 48%. 좀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연일 줄어드는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내일 수요일 큰 폭으로 늘어난다 손치더라도 매물은 감소세가 맞습니다. 35,000건 이상이던 것이 32,000건으로 고점 대비 매물이 10% 정도 감소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11,700건, 월세 물량도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7,137건, 전체 임대 물량 18,000건 수준이고요. 거래량 이틀치가 43건이면 하루에 한 21~22건 정도 거래되는 거니까 거래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일평균 거래량 주말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일평균 25건의 거래량, 지난달과 이번 달의 거래량 비슷하게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800건 넘어서지 못하네요. 규제지역 해제되고 800건을 넘어선 달이 석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월성 이편한 세상 대형 65평형 가격이 14억 7천까지 가던 것이 11억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지난번에 이어서 가격 8억 4천, 33평의 가격이 요로 할진데 이웃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좀 비쌌죠. 요거 2년차가 지나고 이제 막 3년차에 접어들려고 하니까 원래 2년차 지나고 나면 거래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규제지역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가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29평의 가격은 8억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수성 해링턴 플레이스 84제곱미터 가격 7억. 이거 좀 특수한 층인가요? 29층? 네,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요. 수성 태영대 지향 34평형 가격은 거의 30% 이상 빠지는 모습. 한창 때 전세가하고 똑같죠. 한창 때 전세가 6억이었던 것이 전세가가 3억 5천, 최근 전세가 3억 5천으로 반토막 나면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우방 청솔맨션 30평의 가격 10억 3천까지 갔던 것이 5억 7천으로 거의 이거 반토막이잖아요. 거의 한 45% 하락. 이 5억 7천이 10억 3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데는 누군가에게는 좀 매력적인 가격일 수도 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뜬금없이 신고가. 네. 침산 하성파크 드림 34평형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한창 때 전세가하고 똑같죠. 이안 동대구 4억 2천으로 거의 40% 정도 하락했는데요. 한창 때 전세 가격보다는 매매 가격이 더 싸졌습니다. 그럼 최근에 전세 가격은 얼마냐? 2억 6천. 전세 가격이 정말 2억 중반 이 정도 선에서 상당수의 아파트가 움직이면서 매매 가격도 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신더 웨스턴 팰리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4억. 우방 강조마을 요거 보세요. 45평형 기간 공백 삼정 브리티시 용산 요것도 오늘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40% 이상 하락하잖아요. 3억 8,500. 한창 때 전세가가 5억 3천이었어요. 근데 최근 전세가가 2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옆에 워낙 주복 숲을 이루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 반도여보라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3억 8천. 4억을 못 지킨, 그 전에 4억을 지켰을 법한 아파트들이 못 지켜내고 있더라. 협성유플의 강보, 좀 근래 들어서 가격 그나마 잘 받은 편. 대구역 센트럴자이 가격,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하락인가요? 6억 5,800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이에요. 야, 이러면 이거 매력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 네. 그 전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집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지동 노변천구 가격 40% 이상 빠졌고요. 40% 이상 빠진 게 많아서 웬만한 30% 빠진 건 제목에 이름을 올리기에도 좀 부담스러웠다. 월배 장용례가 33평형 이거 가격대가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천으로 40% 가까이 하락했어요. 3억 천? 그 인근에 있던 아이파크인가요? 그 매물이 가격이 3억 8천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서
그것도 많이 빠졌다고 느꼈는데, 인근은 또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인근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평리 부르지오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한창 때 굉장히 높았던 가격들이 빠지면서 나중에 건당 거래대금을 비교해 보시면은,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와, 저거 매력적이네. 예, 전세 살면서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았던 사람, 한때는 거지라고, 벼락 거지라고 이렇게 뭐 비아냥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었네요, 이제. 자, 거래량은 800건을 넘어서기 힘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3억 미만의 비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3, 4억대. 야, 이때 가격대가 매력적인 게 꽤나 보인다. 이런 느낌. 여러분도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근데 그것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 때는 가능하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경우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신혼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은행에서 땡길 수 있을 만큼 전세 자금을 엄청나게 땡기더라. 그래서 자기 자본을 꾸준히 축적해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양권 거래량 9건 중에서 신고가 2건 있었어요. 분양권 거래량도 근래 들어서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직거래 비율은 50% 정도 높은 수준. 힐스테이트 만천역, 청라원 등역, 사원 포레스트 둘 다 신고가는 나왔지만, 야, 이거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신고가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도 뭐 이 시국에 신고가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77건. 전세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달과 비교해봐도 지금 11월달 거래량이 705건인데요. 지난달 같은 날수가 842, 727, 741, 750 가장 적거든요. 전세 거래량이 지금 수상합니다. 전세 거래량이 수상합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76은 42, 60% 정도 거래. 저는 늘 60%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런 거래 아니고서는,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들어진다. 당장에, 임대인이,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위기를 피해갔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임차인 요즘에 골 때립니다, 진짜. 임차인도 몇 개월 살다가 옆에 너무 자기는 갱신해가지고, 한 4억 하던 전세를 갱신해가지고 한 3.5억에 이거 깎아가지고 협의해서 살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전세 가격이 2억, 2억 5천이에요. 이자 부담되거든요. 1억 1년에 은행 빌리면은 정말 6%, 막 7%, 8% 나라에서 예금금리 올리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이쪽으로 돈이 덜 몰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잡아놓은 물고기를 잡아서 족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금금리 더 많이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전세, 이 1, 2억 부담스럽거든요. 살다가 갑자기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왕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별표 줄 만한 것, 그래도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60% 정도 거래, 50% 정도 거래, 60% 정도 거래. 요 비중이 약간 늘어나고 있죠. 전세 가액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비중이 너무 높구나. 이 숫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전세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4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 월세 거래량 그나마 예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예년보다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보증금은 예년보다 또 낮아졌네요. 요런 현상들 아마 X자로 서로 교차하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가운데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또 어떤 분이 또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 매력 있는 가격들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표상으로 무슨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 차트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기 때문에, 야, 이게 변곡점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말이 45% 하락이지, 이거 반토막은 이거 오르려면 이거 2배 올라야지 100% 수익이라 그러죠. 100%. 막 5억 하던 게 10억 했다. 100% 수익 2배로 오르려면 정말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데 10억짜리가 다시 5억 수준으로 반토막 나는 데는 하락률 50% 이야기하지만, 하락률 50% 이거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반토막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 정말 많이 하락했을 때도, 야, 50 정말 제 방송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70% 하락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야,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또 다른 지표들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면 매력적일까 그런 부분들도 일전에 다 다뤄드렸어요. 근데 다 까먹으셨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